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 박상영 작가님의 소설책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제가 북클럽 문학동네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책을 사게 됐어요. 마침 이달의 책으로 판매 중이라서 가이드북과 함께 구매를 했는데요. 딱히 저렴하게 산 건 아니더라고요. 매번 문학동네 책을 사실 분들한테는 포인트가 쌓여서 저렴할 수도 있는데 저처럼 이것저것 많이 읽는 사람들한테는 이달의 책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뭐 예스24나 영풍, 교보에서 사서 꼬박꼬박 포인트 쌓은 다음에 그걸로 차감하는 게 더 싸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박상영 작가님의 믿음에 대하여 이 책을 함께 보실 건데요. 우선 박상영 작가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끊임없이 꾸준히 집필한다는 점이에요. 작년에 장편 소설도 집필하셨고 중간중간에 단편도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꾸준히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메이징 하더라고요. 이 소설책 함께 보실게요. 사랑 3부작 마지막 책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대도시의 사랑법, 1차원이 되고 싶어,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이 책인데요. 이건 연작 소설로 하나하나 단편이 따로 실려 있고요. 각 작품마다 메인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총 4개의 소설이 실려 있고 분량은 약간 중편에 가까운, 원고지 한 150매에서 200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상영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믿음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항상 특징 인물이 있더라고요. 이건 함께 얘기를 하면서 들려드릴 건데요. 우선 요즘 애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소설에 실려 있는데요. 김남준이라는 화자예요. 특징 인물 첫 번째인데요. 화자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특성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화자는 아니고 다음 2편에서 나올 거긴 해요. 특징이란 신비롭고 비밀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를 매력적으로 느껴서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신비롭고 비밀이 많은 인물, 이게 바로 김남준이에요. 사회초년생 때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가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앵커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첫 직장에서 배운 게 저런 사람이 되진 말아야지, 저렇게 일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배울 건 있어요. 정말 거지 같고 너무 별로인 회사라도 배울 건 항상 있더라고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배우지 말아야지, 저렇게 사람 대하지 말아야지, 저런 말투 쓰지 말아야지. 이 사람도 똑같이 첫 번째 회사에서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가장 큰 특징은 90년대, 2000년대 사람들이 이제 취직을 하면서 요즘 애들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것 자체도 어쩌면 차별성이고 언어 폭력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남준이라는 사람도 나 저렇게 요즘 애들이란 말 쓰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쩌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요즘 애들은 이렇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자기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었는지는 확답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이 소설에서는 보여지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물드는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악의 첫 직장은 김남준을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사람들만 봐도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직장을 너무 눈이 낮게 가면은 계속 그렇게 머물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첫 직장을 좋은 데를 가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연봉 뻥튀기도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김남준은 최악의 첫 직장을 나와서 좋은 곳으로 이직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 최악의 첫 직장에서 배운 걸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자기가 습득했던 지식과 정보니까요. 사실 김남준이라는 사람은 이 소설만 읽어서는 확인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작 소설까지 함께 읽어줘야 이 소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소설은 보름 이후의 사람, 고찬호 인물을 탐구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박상영 작가의 작품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 인물 두 번째가 나와요. 잘 참아내다가 한 번에 터뜨리고요. 싫은 소리를 못하다가 결국에 상처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수출 회사에 다니는 고찬호는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김남준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동거를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거는
보통의 사람. 고찬호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보통의 사람이고요. 남주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고찬호는 그냥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재밌게 즐기길 원하는데요. 김남주는 게이 중에서도 엄청난 벽장 게이, 퀴어인 거죠. 누구의 자랑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냥 같이 술 먹고 놀 수 있는 사이가 되길 바라지만 김남주는 그런 사이까지 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분명히 깊은 사이인데 남주는 그저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돼 이런 시각이고요. 찬호는 자신과 닮은 사람, 우리와 닮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를 공개하자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 소설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떨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은 큰 일을 겪어야만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더불어서 그 사람의 진실과 성격이 진짜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연인 관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보고 큰일을 겪게 되면서 나의 진실과 그 사람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게 이 소설에서 보여지는 게 좋았어요. 다음 소설은 우리가 되는 순간, 유한영과 황은채 이 두 명의 인물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유한영은 고찬호와 같은 회사 사람이고요. 황은채는 맨 처음에 남준이가 다닌 회사 있죠. 최악의 첫 회사에서 만난 동기 여자예요. 황은채는 일반 여자이고요. 유한영도 퀴어 중에 한 명이에요. 유한영과 고찬호가 친해졌던 거는 사수 부사수인 것도 있지만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게 가장 커요. 황은채가 수출회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팀을 꾸리게 돼요. 그곳에 유한영이 대리로 승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둘은 굉장히 유대관계가 깊어요. 서로의 비밀도 알고 있거든요. 이 비밀이 어떻게 유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가장 잘 보여지는 믿음에 대하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작품이었어요. 아무리 둘이 견고하더라도 각자 원하는 방향 그리고 각자 원하는 세계 더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내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뢰는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 소설은 믿음에 대하여 이철우라는 인물인데요. 이철우라는 인물은 유한영의 애인이에요. 유한영의 애인 이철우는 사진 작가였지만 전 애인의 죽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 작가야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전 애인의 장례식장에서 유한영을 만나게 됐고요. 이철우에게서 보이는 거는 정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였어요. 더불어서 사람이 가장 초라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힘들고 가장 현실적으로 슬퍼지는 부분이 돈이 없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코로나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철우에게 빚과 파산이라는 걸 안겨줘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사회적인 재난, 사회적인 전염병 때문에 이철우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길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 소설에서 볼 수 있는 건 파산, 그리고 더 이상 갈 곳 없는 곳. 이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것. 그것도 유한영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기도 하고요. 어쩌면 사람은 스스로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그거에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믿음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돈이 없어서 나약해지더라도 누군가 한 명만 믿어주고 단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이 소설에서 보이는 거는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불안감이었어요. 관계에서요. 인간관계에서 믿음이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 작가의 마음이자 작가가 전하고자 한 얘기가 아닐까 싶었어요. 특히나 퀴어 얘기잖아요. 김남준이 앵커가 되면서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댓글이 달리면서 뭐 제 개인데 퀴어인데 어쩌고 저쩌고 예전에 전 애인들이 그런 댓글을 쓰면은 어쨌든 그 믿음이 깨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엔 너무나 사랑했고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깨져서 헤어졌을 때는 이젠 남이고 그 남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게 되니까요. 가장 단단해 보였던 그 믿음이란 견고함이 손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했어요. 이 소설은 네 가지로 봤을 때
김남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고찬호는 연인에 대한 사랑, 유한영과 황은채는 친구에 대한 신뢰, 마지막으로 이철우는 가족에 대한 애증이었어요. 마지막 소설에서 이철우를 탐구할 때 가족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건 실제 혈연 관계가 아닌 그냥 애인인 동거인 유한영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가족의 형태이자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도 보여졌고요. 이 네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믿어야만 하는 거고요. 이 믿음이 실존한다고 믿어야만 서로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 내 관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자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 소설 속에서는 반전도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보면 너무 재밌을 거고요. 박상영 작가님의 작품은 날이 갈수록 너무나 빛나고 굉장히 밀도가 높아서 읽는 내내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